12월 22일 5시 뉴스와 경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야당이 추진해온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특별검사법을 더불어민주당이 전격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수사 대상과 특검 추천 방식처럼 의견이 다른 세부 사항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등 야권이 제안한 통일교 특검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통일교 관련 특검에 부정적이었던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못 받을 것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연루자 모두를 포함시켜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민심도 그러합니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통일교가 정치에 어떻게 개입했는지도 밝히자며 특검 논의를 위해 최대한 빨리 만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습니다. 통일교에 대한 특검 합시다. 함께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포함해서 특검할 것을 제안합니다. 앞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야권은 통일교 특검법을 함께 추진하기로 합의하며 민주당을 압박해왔습니다. 어제 양당 회동에서 이견이 있었던 특검 추천은 제3자인 대법원이 맡게 하고 빠른 수사를 위해 수사 범위도 비교적 좁히기로 했습니다. 야권이 강하게 주장해온 통일교 특검에 여당이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통일교 특검법은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다만 특검 추천 방식과 수사 대상, 기간과 규모 등 세부 내용들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여야 간 이견이 드러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실상 또다시 야당 탄압하는 특검만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병기, 송원석 여야 원내대표들은 오늘 오후 따로 만나 특검 법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협의합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피의자인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포함해 현재까지 관련자 8명을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임종성, 김규환 전 의원에 대한 조사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소시효 등을 고려해 사건을 넘겨받은 즉시 전담 수사팀을 꾸렸고 회계 분석 요원 2명을 증원한 데 이어 오늘부터는 수사 인력을 5명 더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에 관한 특별법이 오늘 오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위헌성이 지적된 추천위원회를 삭제하고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가 내란 전담 재판부 구성을 맡게 하는 재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법에 반대 의사를 밝혀온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첫 번째 토론자로 장동혁 당대표가 나섰습니다. 이 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은 민주당이 곧바로 필리버스터 종결을 신청하면서 내일 낮 표결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성과급 인상을 요구하는 전국철도노조가 내일 오전 9시 총파업을 예고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파업에 들어가면 수도권 전철은 25% 감축 운행이 예상됩니다. 남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철도노조는 정부가 대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내일 아침 9시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철도노조는 코레일이 기본급의 80%를 성과급으로 받는데 다른 공공기관들처럼 기본급의 100%로 기준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에도 파업을 예고했다 정부가 해결 의지를 드러내자 파업을 유보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가 100%가 아닌 90% 기준을 제시하면서 내일부터 다시 준법 투쟁에 돌입하기로 한 겁니다. 코레일 경영진도 오늘 호소문을 내고 수년째 노사 갈등이 심각하고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며 성과급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철도노사가 한 목소리로 성과급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코레일은 철도노조 파업에 대비해 24시간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역과 열차의 혼잡도를 모니터링하며 안전을 관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파업 참여 대상 인원이 12,000명에 달해 시민교통 불편이 예상됩니다. 코레일은 수도권 전철과 광역철도의 경우 평소보다 25% 감축 운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필수 유지 업무 제도에 따라 파업 시 고속철도는 56%, 새마을호 59%, 무궁화호와 수도권 전철은 63%의 운행률을 유지해야 합니다. 코레일은 대체 인력을 투입해 고속철도와 수도권 전철 1, 3, 4호선의 운영률은 70%가량으로 맞출 예정입니다. 수도권 전철 1, 3, 4호선을 코레일과 공동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도 열차 운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1호선 서울역에서 청량리, 3호선 구파발에서 오금, 4호선 당고개에서 4단 구간 운행을 18회 늘립니다. 출퇴근길 혼잡을 막기 위해 서울시도 시내버스 344개 일반 노선 집중 배차 시간대를 평소보다 1시간 연장합니다. 출근길 오전 6시부터 9시, 퇴근길 오후 5시부터 8시 사이에 집중 배차합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간추린 경제 소식 시작하겠습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의 탈세 정황을 포착한 국세청이 회계자료 확보를 위해 서울 본사와 물류 담당 자회사에 조사요원 150여 명을 보내며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이 나선 이번 조사에서는 미국 본사와 거래를 정밀 검증하기 위해 국제거래조사국도 투입됐습니다. 올해 3분기 새로 실행된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평균 2억 2,700만 원으로 지난 분기보다 1,000만 원 정도 늘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커졌습니다. 한국은행은 30, 40대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30대가 받은 신규 주택담보대출액은 평균 2억 8,700만 원으로 다른 연령대와 차이가 커졌고 지역별로도 수도권 2억 7,900만 원으로 비수도권 지역과 금액 차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경제였습니다.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오늘 언론 브리핑을 청와대 춘추관에서 시작했습니다. 이달 말쯤 대통령 집무실까지 옮기게 되면 용산 대통령실은 3년 반 만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변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활짝 열린 하얀 춘추문을 지나 대형 화물차가 청와대로 들어옵니다. 책상과 집기들이 분주히 건물 안으로 옮겨집니다. 매일같이 대통령실 브리핑이 열릴 춘추관이 업무 시작 채비를 마쳤습니다. 이곳에서 공식 언론 브리핑이 시작됩니다. 본격적인 이사 작업은 지난 8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대통령이 원래 있었던 곳, 있어야 할 곳 청와대로 이전하겠습니다. 주요 수석실과 비서관실은 이미 이전을 마치고 청와대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개방되면서 훼손된 곳들을 보수하는 작업과 정보통신공사도 지난달 마무리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는 28일까지 대부분 기능에 대한 이사 작업을 마치겠다는 방침입니다. 본관엔 대통령 집무실과 부속실이, 여민관엔 비서실 등 주요 참모들의 집무실이 원상 복귀되는데 참모진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여민관에 대통령 집무실이 추가 설치됩니다. 청와대 복귀는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었습니다. 용산은 도청이나 경호 문제에 취약해 집무실로 부적절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지금 청와대가 제일 좋아요. 아주 오래 썼고 상징성도 있고 문화적 가치도 있고. 도어 스태핑, 지각 출근, 여사 집무실, 그리고 내란까지 숱한 논란과 불법의 현장이었던 용산 대통령실. 확인된 이전 비용으로만 최소 혈세 1,000억 원 이상을 쏟아붓고는 3년 반 만에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반도체 기업 주가가 강세로 돌아서면서 주요 지수들이 올랐습니다. 우리 시장도 강세였습니다. 자세한 시황은 삼성증권에서 전하겠습니다. 삼성증권입니다. 국내 증시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AI 훈풍의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며 투자 심리가 강했습니다. 특히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1조 원 이상 순매수에 나서며 코스피 지수가 2% 이상 올랐고 이로써 6거래일 만에 4,100선을 탈환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1% 이상 오르며 2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85.38포인트 상승한 4,105.93포인트에 코스닥은 13.87포인트 상승한 929.14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보면 유가증권 시장에선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대체로 강했습니다. AI 훈풍에 삼성전자가 4% 가까이 오르며 지난 11월 초 이후 처음으로 11만 원 선에 안착했고 SK하이닉스는 6% 상승했습니다. 최근 조정을 받았던 LG에너지솔루션이 2% 이상 오르는 등 2차 전지가 강했고 KB금융과 신한지주가 나란히 1%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금융주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테마주로는 미국 우주항공기업 스페이스X의 IPO 추진 가능성에 우주항공 관련주가 일제히 급등했고 특징주로는 K어묵을 대표하는 삼진식품이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약 2.5배 오른 가격에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증권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더 추웠습니다. 그래도 낮부터는 기온이 조금씩 오르면서 영남 지역에 내려졌던 한파주의보는 하루 만에 해제됐고요. 지금은 서울의 하늘 맑은 모습인데요. 내일은 점차 흐려지겠고요. 오후부터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20mm가량이고요. 강원 북부 산지에는 1cm 미만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네, 비는 수요일인 모레 아침에 그치겠는데요. 이후로 북쪽 강한 한기가 내려오겠습니다. 성탄절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4도, 금요일엔 영하 9도까지 떨어지는 등 강추위가 몰려오겠습니다. 내일 내린 비가 도로에 얼어붙어 살얼음이 발생하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영하 1도, 원주 영하 2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 높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6도, 전주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성탄절에는 호남 서해안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요일 5시 뉴스와 경제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